순자산은 여러분의 부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측정법은 간단합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싹 다 긁어 모으세요. 자동차나 집 등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생긴 돈을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빚을 모두 갚고 난 후 남은 금액이 진짜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지금부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순자산을 남과 비교할 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흔히 떠드는 평균 순자산은 완전히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부를 상속받은 금수저들이 평균을 너무 극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무 분석을 위해 극단값을 제외한 중앙값을 씁니다. 먼저 20대에는 스펙업에 몰두하느라 순자산이 높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과 초기 정착 부용 때문에 쪼들리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29세 이하의 순자산 중앙값은 대략 4,86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단계에서 순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남들보다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령대의 상위 10%에 속하려면 약 1억 3,935만 원에서 1억 8,850만 원을 순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은 남들이 취업을 위해 열심히 스펙을 쌓는 동안 일찍부터 수익 창출 방법을 찾아내어 자본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상위와 하위 자산이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스펙과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0대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뼈저리게 깨닫는 나이입니다. 이때부터 상위와 하위 자산이 크게 차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관심사가 이성에서 돈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시장이 여러분의 가치에 냉정하게 가격표를 붙이는 참혹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력과 능력, 경력에 따라 철저하게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대략 2억 9,478만 원 수준입니다. 혹시 30대 후반인데도 여러분의 순자산이 이 중앙값보다 한참 아래에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언가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잘못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돈은 미스테리한 존재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20대 창업 후 파산하는 것은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는 다릅니다. 30대 중반이 넘어서 파산하는 것은 절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부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스트레스이자 영혼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이 연령대의 상위 10%는 무려 약 11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100% 망하는 착각 하나를 부숴드리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은행 예적금에만 돈을 박아두는 것은 스스로 부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저축만 믿고 라이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사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내 돈을 태우는 짓입니다. 이때라도 돈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40대는 더 이상 부모님 품에 숨을 수 없으며 모든 재정적 책임은 본인 몫입니다. 이전에는 어른이 된 것이 안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 무게가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며 인생의 현실이 목을 조여오는 나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혼도 많이 하며 만약 이혼을 한다면 순자산이 30%나 박살이 나버립니다. 따라서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금전적 보상을 확실히 받지만 나머지는 지옥을 봅니다. 무의미하게 낭비한 수십 년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연령대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만나는 친구의 급이 철저하게 나눠지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기보단 점진적으로 증가해 재정적 미래가 비교적 예측 가능해집니다. 보통 수익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며 남은 여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두 결정됩니다. 40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대략 2억 9,478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 상위 10%는 약 12억 원 이상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 학비와 기타 비용 지불을 위해 자산의 일부를 청산하게 됩니다. 현금을 마련하느라 순자산이 오지려 줄어드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이입니다. 물론 이 시점까지 상위 10%에 도달한 진짜 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0대의 소수만 실감하던 복리의 마법을 대부분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연령대입니다. 이쯤 되면 회사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거나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50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대략 3억 1,765만 원입니다. 이 연령대의 상위 10%의 순자산은 약 13억 원입니다. 자녀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 나이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없습니다. 전부터 꾸준히 실물 자산에 투자한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에 구입했던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떡상하며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해지합니다. 10년 전 3억 원에 샀던 실거주 집이 5억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존버하며 매수했다면 포트폴리오가 크게 상승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넘게 들어왔던 모든 자산 형성의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폭락한다는 개소리 뉴스에도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에겐 큰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거품이 꺼질 거라는 멍청한 폭락론자들의 한결같은 망상에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은퇴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모은 재산이 노후 라이프 스타일에 부족할까 걱정합니다. 60대 이상의 순자산 중앙값은 대략 2억 3,56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상위 10%에 속하려면 역시 약 13억 원 이상의 순자산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의 삶은 여러분이 405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100% 결정됩니다. 이 시점에서 은퇴자의 42%가 투자를 통해 든든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를 전혀 안 해왔고 근로소득난으로 여기까지 온 멍청한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빈약한 국민연금과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며 처량하게 손을 벌려야만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나 주워먹으러 찾아다니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주택담보대출 빚을 다 못 갚아 허덕이는 사람들도 널렸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축한 돈이 죽는 날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일부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회원 비용을 감당하려고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치웁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의료 비용 때문에 보유 자산 청산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 월급이 유일한 수입원인 분들 중에 은퇴 후 연금만으로 노후가 충분할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믿고 노후 생활비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마다 씀씀이는 다르지만 은퇴 후 현금 흐름 기준으로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통상 월 200만 원 수준의 노후 생활비를 매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은 현재 화폐 가치 기준이지 20, 30년 뒤의 가치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 노후에도 지금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금액이 매달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실물 자산을 사모으는 것뿐입니다. 추가적인 수입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무조건 구축하여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남 탓이 아니라 100% 여러분의 어리석은 선택이자 결과입니다. 아직 젊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주식은 도박이야.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은 폭락할 거야. 이런 멍청한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빈곤에 시달리며 평생 일만 하다 늙어 죽을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를 당장 시작하고 실천하세요. 여러분만의 현재 순 자산과 앞으로의 각오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